속보. 수직 이착륙 엔진 대성공. 미, 한국 언제 이런 걸 만들었나? 한국 혼자 만든 무인 전투기 엔진. K방산이 미래전 시대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고 수출 파이를 키우기 위해 첨단 항공엔진 핵심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는 방산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전무은 기자들과 만나 항공엔진 기술은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무는 무엇보다 무인기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장을 주도할 무인기용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MTCR, 국제무기거래 규정, 수출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수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MTCR은 500kg이 넘는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해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및 무인 비행체와 관련 기술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는 전투기 엔진 기술이 자주국방은 물론 미래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방산당국과 기업이 협력해 첨단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할 경우 국내에서 100여 개의 업체가 수입품을 대체하고 독자적인 정비에 나서 항공기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전무는 전투기용 엔진 기술은 민항기와 해양 발전 등 파생형 엔진 분야에 영향을 미쳐 향후 시장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도 전투기 독자 엔진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초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1만 5천 lbf, 파운드 포스, 추진력 이상의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산업계에서는 약 10년간 연구개발비가 5조 원 이상 차질 없이 투입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엔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부 선진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6세대 전투기에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자율화와 유무인 복합 운용, 레이저 무기 탑재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고성능 엔진이 필요하다. 이 전무는 첨단 엔진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엔진 확보라며 앞으로 규격 시스템,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빠르게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 군사 이야기 잠들지 않는 KF-16조 종사 264분이면 서울 도착 2022년 6월 우리 공군은 단독으로 최대 규모의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소링 이글, 소링 이겔, 훈련이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외부에 공개된 훈련에는 5세대 F-35E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총 19개 부대 항공기 70여 대가 참가했다. 눈에 띄는 전투기도 있었다. KF-16개량형인 최신형 KF-16U, 업그레이드 약자이다. KF-16U는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된 KF-16C, 단자형, KF-16D, 복자형과 달리 신형 SA,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로 교체 중이다. 또 한국 공군 주력 F-15K에만 탑재 가능했던 GBU-39SDB, 스몰 다이애머터 밤, 스마트 폭탄 탑재가 가능해져 4세대 전투기에서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됐다. 최신의 전투기로 중무장한 공군력을 보기 위해 충남 서산시에 있는 공군 20전투비행단 20전비를 찾았다. 공군 기지에 들어서자 규모에 비해 고요했다. 20전비의 크기는 국내 최대 규모다. 여의도 면적의 4배. 차를 타고 이동을 해도 끝이 없었다.
활주로에 들어서니 양엽에는 야외 경납고 이글루가 즐비했다. 이글루 안에는 20전비의 주력 전투기인 KF-16 전투기가 자태를 뽐냈다. 20전비는 KF-16 80여 대를 운용 중이다. KF-16은 원작자인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허가받은 뒤 대한민국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 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산 전투기다. KF-21 보라매처럼 우리가 직접 개발하고 생산까지 한 기체는 아니지만 한국인 기술자들의 피와 땀이 들어갔다. 앞서 로키드 마틴의 힘을 빌려 생산돼 국산 전투기로 불리는 T-50 계열 항공기들과 같다. KF-16은 전장 15.06m, 전폭 9.96m 전고 4.88m의 단발 엔진 전투기다. 공구는 단좌형 KF-16C, 과 복좌형 KF-16D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이글루 옆 작은 문으로 들어가니 비상 출격을 위해 전투기 조종사 4명이 대기 중이었다. 조종사들은 생환조끼, G-슈트, 엔타이지 수트를 착용하고 대기했다. 일반인들이 지상에 서 있을 때 느끼는 중력의 하중은 원지이며 놀이공원의 바이킹 같은 속도감 있는 놀이기구를 탈 때 느끼는 중력은 투지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는 공중에서 9G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전투기 조종사는 급선회한다거나 수평과 상하 수직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비행을 할 경우 중력의 11배인 11g까지 압력을 받는다. 조종사가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종사들은 G-슈트를 입는다. 20전비 비상 출격 대기 전투기 조종사는 주간엔 4명, 야간에 8명이 대기한다. 잠들지 않는 곳이 바로 비상 출격 대기실이다. 이곳에서 대기 중인 전투기 조종사들은 출격 명령과 동시에 8분 만에 이륙을 마쳐야 한다. 평시 훈련 땐 30분 내외로 이륙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폭 시간을 단축한 셈이다. 20전비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60km이지만 이륙을 할 경우 4분, 연평도는 7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조용한 소령은 기습전비 작전구역은 서해 북방한계선, NLL, 한국방공식별구역, KDIST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곳이며 조종사들의 60%는 공중에서 연료를 보충받을 수 있는 공중급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장시간 공중임무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가 KDIS 인근에 나타날 경우엔 동해까지 비행 지원을 하기도 한다. 이글루 안에 배치된 KF-16은 다른 전투기와 달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연료를 채워놓은 상태에서 대기를 했다. 조종석에는 헬멧 등이 놓여 있었다. 단 몇 초라도 빨리 이륙하기 위한 준비였다. KF-16U는 구형 KF-16에는 탑재할 수 없었던 GBU-39 스티비 스마트 폭탄 탑재가 가능하다. GBU-39 스티비는 중거리 지프스 유도 폭탄으로 최대 11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 두께 90cm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지프스 유도 폭탄인 제이담, 합동 직격탄, 도 발사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 핵 미사일 기지 정밀 타격 등에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무기다. 전투기 앞부분의 색깔도 달랐다. 성능을 개량한 전투기였다. 신형 S 레이더와 새로운 임무 컴퓨터, 조종석 시연 체계, 비아식별 장비 등의 개조 작업이 이루어진다.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군 사연습 들지 자유의 방패, 요프스 들지 프리덤 실드에서는 KF-16의 증가가 더 빛을 발휘했다.
공군 각급 부대에서는 주야간 방어 제공, DCA, 항공 차단, AI, 공중대기 항공 차단, 엑신티, 훈련 등 80여 회의 야외 기동 훈련, FTEX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서 KF-16은 24시간 실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24시간 실비행 훈련에 한미 공군 5개 비행단, 한국 3개, 미국 2개, 이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들은 전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정비사들의 실력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훈련이 길었던 만큼 정비가 철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김영길 기체정비사, 원사는 전투기가 24시간 실비행을 하면 정비 소요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의 정비 능력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경납고에 들어가니 KF-16 전투기 6대가 현장에서 세심하게 관리되고 있다. 비행이 많은 탓에 정비 소요도 많다. 이날도 정비경납고에서는 정비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20전비에 근무하는 정비사들은 개인별 정비 능력관리 제도, IMQC로 관리된다. 정비사 모두 기체 정비 기능사, 기사 등 자격증 보유자들이다. 부대에서 나오는 길엔 운이 좋게 KF-21 이륙 장면도 볼 수 있었다. 2026년 첫 도입을 목표로 체계 개발이 한창인 한국형 전투기다. 시험 평가를 진행 중이었다. 군 관계자는 비행단마다 주력 전투기도 있지만 비상 착륙이나 임무 수행을 위해 착륙할 경우 정비가 가능하도록 비행단 정비사 간 교류한다고 말했다.